살인범행도 저질렀다? 6차 사건과 7차 사건의 중간 87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수선 화서의 인근 논에서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행 수법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속옷으로 이 사람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그 범행 현장을 봤을 때 이 이춘재의 범행과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쇄살인에서 놓친 사건이 아닌가, 다른 미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서 또 있습니다. 네. 이 1986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이 태안읍 일대에서 7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닐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 한 방송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연관성을 비교해서 방송하기도 했는데 이 범행 수법이나 이 DNA, 범행 현장, 피해자들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 모든 것들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보시면요. 이 연쇄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 1986년 2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 1차 사건이 같은 해 9월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초의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살인을 일으켰고 이것이 발전해서 연쇄살인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는지 이런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0차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0차 사건 이후에 처제 살인 사건, 그 공백이 한 2년 9개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살인범들 얘기 들어보면, 연쇄 살인범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살인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러면 여죄는 없겠느냐? 예. 그건 어떻게? 네, 일단 공백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경찰이 혹시 놓친 사건은 없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기 화성은 물론 그래서 충북 지역의 미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집중 수사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0차 범행 피해자 발견 이후에 2년 동안 화성 일대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범행이 없었던 것은 이춘재의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춘재가 1991년 7월에 결혼을 했고요. 네. 그리고 1992년에 등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야의 야외에서 이루어지던 화성 사건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마지막 사건인 10차 범행까지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범행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인 충동을 어떻게 억눌렀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까 아내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이 시기에 아내와 아들 등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 것이 있는데 이춘재가 성도착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풀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